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바쁜 워킹맘도 가능한 현실적 엄마표 공부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엄마표 공부, 엄마가 도와주는 공부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보내고 뭐 보내봤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 결국에는 엄마가 도와주고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도 자꾸 쉬고 학교도 휴업을 하거나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이가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 혼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 혼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혼공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결국 엄마가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쁜 워킹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나면 시간도 충분치 않고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워킹맘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 보시고 나시면요. 바빠서 충분히 시간 내기 어려운 워킹맘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엄마표 공부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게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워킹맘도 가능한 현실적 엄마표 공부법,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바로 비전문적이어도 엄마표가 가장 좋다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은 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표, 학원, 과외, 학습지, 온라인 학습기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기본적으로 엄마표가 가장 좋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엄마표가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엄마표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의 가장 큰 마음의 걸림돌이 내가 교사가 아니고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좀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분명히 선생님, 학원 강사 또는 방문 학습지 선생님들보다 분명히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표가 가장 좋은 이유는요, 전문성보다 바로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면 내용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기 컨트롤 부분은 각자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내용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개인의 맞춤, 관리, 컨트롤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요, 자기의 능력, 시간, 관심사, 현재 상황 등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지도가 전문성 있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데요. 이 개인 맞춤형 지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결국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의 성격,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오늘의 기분,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 부모님이시죠. 초등 고학년 수학으로 가지 않는다면요, 웬만한 내용들은 부모님들께서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하는 학원 선생님, 학습지 방문 교사보다 우리 아이를 잘하는 엄마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학원, 문제집, 학습지 등은요, 상업적인 특성을 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제 영상을 앞에서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내 아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초등교육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원이나 문제집에서는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학원이나 문제집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에서 독서를 중점으로 해서 어휘, 내용이해, 한자 이런 것들 글쓰기까지 해서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문제집이나 학습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집 따로, 독해 문제집 따로, 한자 문제집 따로, 또 논술 문제집 따로 모든 것을 따로 만들어서 엄마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모두 다 시켜서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수학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선행을 몇 바퀴 돌려야 된다는 말을 통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선행도 시키고 영어학원은 또 파닉스 따로 시키고 말하기 시키고 듣기 시키고 모든 것을 다 따로 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맞지 않은 식으로 최대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낭비되고 아이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노력이 낭비되고 열심히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손해보는 일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이나 문제집에서 상업적인 부분을 쏙 빼고 각 국어, 수학, 영어에 있어서 학습의 근본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점점 이해하고 계시죠? 그 근본을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면 학원을 조금 보내거나 문제집을 조금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위에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누가 해줘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문제집이나 학습지가 아니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엄마표로 어머니께서 아이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쁜 워킹맘도 가능한 현실적 엄마표 공부법 두 번째 드릴 말씀은요. 티칭 하지 말고 코칭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티칭과 코칭의 차이점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티칭이라 함은 어머니께서 학습 내용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고요. 코칭이라 함은 직접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하고 아이가 복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가 흔들릴 때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전업주부이시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티칭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녁 늦게 돌아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면 9시가 다 되는 엄마가 아이를 일일이 티칭하자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단기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하기에도 어렵고 아이도 늦은 시간에 하다 보면 자꾸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티칭이 꼭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티칭은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코칭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커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데 굳이 티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코칭 와중에 티칭을 한두 개 정도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한두 개 어쩌다가 이것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티칭 자체를 베이스로 잡고 자 펴라 라고 해서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코칭은 무엇이냐? 바로 학습 관리 매니저가 되셔야 되는 거죠. 바로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과학까지 해서 어떻게 복습하고 매일매일 각각의 시간에 얼마를 배분하고 얼만큼 할 것이며 플래너도 써보고 아이가 그 계획에 맞춰서 나아가는 과정 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와주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와주시고 계획이 잘 안 됐을 때 이 계획을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반성하고 다시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놓고요. 그날 아이가 공부를 하고 한 것을 저녁에 부모님께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검사를 할 때는요.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적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층적 검사가 있습니다. 표면적 검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표면만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집 2페이지 하기로 했는데 했는가, 영어책 리딩 몇 페이지 하기로 했는데 했는가, 국어책 읽고 뭐 쓰기로 했는데 썼는가, 계획을 세우고 하기를 한 것을 다 했는지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표면적 검사입니다. 그러면 심층적 검사는 무엇일까요? 심층적 검사란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지 보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아이가 풀어놓은 걸 보고 2개 했구나. 리딩 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표면적 검사고요. 이것을 했으면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심층적 검사는 4가지, 3가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매일매일 다 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서 오늘은 국어 심층적으로 검사하고 다음은 수학, 어떤 날은 영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검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심층적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회 복습 노트를 쓰기로 했다면 오늘의 사회 개념이 뭔지, 그 사회 개념이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이는 이것을 이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검사해야 되겠죠. 심층적 검사는요, 검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헌법에 대해서 배웠네. 헌법이 어떤 거야? 헌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아이와 약간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 제가 말씀드리는 하브루타죠. 하브루타를 한다는 마음으로 식사 시간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너 검사 다 했는데 정말 제대로 했는지 보겠어 라고 하면서 좀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으로 아이를 째려보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의심받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 검사만 한 다음에 이런 거 배웠네? 이거 어때? 어떻게 이해했어? 엄마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약간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워킹맘도 가능한 현실적 엄마표 공부법.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요. 엄마표가 학원, 과외, 학습지보다 더 좋은 이유는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의 전문성보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본질적인 공부를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과외, 학습지 등등은요, 바로 상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공부를 많이 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 본질적인 공부가 무엇인지 저희 콩나물쌤 채널을 보시면서 그 방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게 교육을 해주셔야 하고요. 2번째로는 그러면 엄마는 티칭하지 마시고 코칭하시라. 매일매일 그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모두 지칩니다. 전체적인 플랜을 잡고 아이가 실행하는 것을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이 3단계를 돌아봐 주시면서 아이를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하실 때도 했는지 안 했는지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이가 정말 잘 이해했는지 하브루타 대화하시면서 심층적으로 검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